몸만 굴렸나 보네. 쩌렁쩌렁한 기압 소리와 쇳덩이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던 육군 특수전교육단 체력 단련실. 그 한복판을 쩌렁하게 울린 한마디에 모든 소리가 일순간 멎었다. 땀 냄새와 흙먼지로 자욱한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이제 막 소위 계급장을 달아 빳빳하다 못해 거만한 기운을 풍기는 최아란. 그리고 그녀의 경멸 어린 시선이 꽂힌 곳. 묵묵히 턱걸이 기구에서 내려오는 강이슬 중사였다. 최아란 소위가 립스틱을 짙게 바른 입술을 비틀며 말을 이었다. 그 소리는 단련실의 모든 남군, 여군들의 귀에 똑똑히 파고들었다. 하긴 우리 아빠 비서가 그러는데 특임대는 체력이 아니라 다른 걸로 뽑는다며? 안 그래요, 제군들? 노골적인 성희롱. 707 특수임무단이라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명예를 군홧발로 짓밟는 망언이었다. 강이슬 중사의 떡 벌어진 어깨, 훈련으로 다져진 등 근육이 순간 경직되었다. 그녀는 말없이 기구에서 내려와 수건으로 땀을 닦았다. 그녀의 눈은 어떤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의 주먹을 감싼 굳은 살 박인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썩어 문드러진 모욕이 터져 나오기까지 겹겹이 쌓인 질투와 오만의 시간이 먼저 있었다. 모든 일은 강원도 인제 바람마저 칼날 같은 이곳 훈련장에 두 여군이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충성, 근본 보수 교육을 명받은 소위 최아란입니다. 목소리만 컸지 경례 각도부터 엉망이었다. 훈련단장조차 헛기침을 했지만 감히 지적하지 못했다. 그녀의 뒤에 들이온 거대한 그림자, 현역 3선의 국방위원회 소속 거물급 국회의원 최민혁. 그의 하나뿐인 금지옥엽 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마치 관광이라도 온 사람처럼 값비싼 외제 군용 시계와 선글라스를 번쩍이며 부대에 입성했다. 반면 강이슬 중사는 그 훈련장에 원래부터 있었던 바위처럼 조용했다. 707 특임대 출신. 여군으로서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경력. 그녀는 이번 교육에서 특수작전 교관 자격 보수를 받기 위해 훈련에 자원한 참이었다. 첫날 사격 훈련장에서부터 두 사람의 격차는 하늘과 땅처럼 벌어졌다. 강 중사 준비됐나? 네, 알겠습니다. 강이슬은 K 소총을 견착했다.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표적지를 노려보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호흡과 격발 타이밍만을 조율할 뿐이었다. 탕, 탕, 탕. 연달아 울리는 총성. 교관이 쌍안경을 들여다보며 헛웃음을 터뜨렸다. 역시 707은 다르군. 만발. 탄착군이 아예 한 구멍에 다 들어갔어. 이건 뭐 교관이 아니라 시범을 보여야지. 훈련병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때였다.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최아란 소위가 곁에 있던 동기에게 톡 쏘아붙였다. 저게 뭐 대단하다고. 총알이 아깝네. 네. 소위님? 즉. 실전에서 사람 죽이던 버릇 아니야. 저렇게 눈에 도끼가 가득해서야. 군인은 사람을 살려야지 죽이는 기계가 되면 쓰나. 궤변이었다. 하지만 그 말은 정확히 표적지에서 걸어 나오는 강이슬 중사의 귀에 꽂혔다. 강이슬은 최아란을 흘끗 쳐다봤다. 자신보다 계급은 위지만 군인으로서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온실 속 화초. 강이슬은 그저 입을 다물었다. 군대는 계급 사회이고 지금은 훈련 중이었으니까. 하지만 최아란의 그릇된 우월감은 그것이 첫 번째 독침이었음을, 이제 막 시작이었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인제 훈련장의 아침은 흙먼지와 고함으로 시작되었다. 악, 악, 악. 각계전투 훈련장. 진흙과 물이 범벅이 된 참호 속을 훈련병들이 포복으로 기어가고 있었다. 동작 봐라. 그렇게 기어가서 적군 총알 다 피하겠나.
교관의 불호령이 떨어졌지만 유독 한 사람, 최아란 소위만이 흙탕물에 고가의 전투복이 더러워지는 것이 싫다는 듯 엉덩이를 뺀 채 어설프게 기어가고 있었다. 최아란 소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 좀,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교관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 모두가 혀를 찼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그때였다. 강중사, 시범 조교, 전방 철조망 통과 시범 보인다. 중사 강이슬, 알겠습니다. 강이슬이 나섰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흙탕물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 흙표범 같았다. 철조망에 군복 하나 걸리는 법 없이 낮고 빠르고 은밀하게. 흙탕물이 튀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흙탕물을 가르며 나아갔다. 순식간에 목표 지점에 도달한 그녀가 말끔하게 일어섰다. 교관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외쳤다. 봤나? 저게 바로 707이다. 저게 실전 포복이다. 강중사 동작이 바로 교본이다. 훈련병들의 눈이 존경심으로 빛났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흙탕물을 잔뜩 뒤집어 쓴 채 겨우 기어나온 최아란의 눈에는 살기 어린 질투가 번뜩였다. 좋겠네, 칭찬받아서. 최아란이 강이슬의 어깨를 일부러 툭 치고 지나가며 내뱉었다. 그렇게 흙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게 내 특기냐? 강이슬이 흙이 묻은 얼굴로 그녀를 돌아봤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찔려? 707은 흙바닥에서 구르는 재주로 뽑나 보지. 하긴 그러니까 아까 사격장에서 사람 죽이던 버릇이 나온다는 거야. 뭐야? 왜 대답이 없어? 똥 씹은 표정 짓지 말고. 계급장이 안 보여? 어디서 중사 따위가 감히 소위한테. 강이슬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가슴을 후벼 파는 이 모욕감보다 차라리 나았다. 훈련 중입니다, 소위님. 훈련에 집중하십시오. 하, 웃기시네. 지금 나 가르치는 거야? 최아란이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이 공개적인 모욕. 강이슬은 이를 악물었다. 참아야 한다. 군인이다. 저 뒤에 있는 괴물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돌아섰다. 하지만 최아란은 그 뒷모습에 대고 욕설처럼 한마디를 더 던졌다. 재수 없는 년. 그날 오후 강이슬은 모든 분노를 사기기 위해 홀로 체력 단련실을 찾았다. 끓어오르는 화를 쇳덩이에 풀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까지 스스로를 밀어붙였다. 그리고 운명처럼 최아란 소위가 자신의 무리들을 이끌고 그곳에 나타났다. 최아란은 땀으로 번들거리는 강이슬의 등 근육과 완벽한 턱걸이 자세를 보았다. 그리고 교관이 했던 말, 강중사 동작이 교본이다. 라는 말이 귓가에 울렸다. 질투는 분노가 되고 분노는 경멸이 되어 튀어나왔다. 몸만 굴렸나 보네. 하긴 우리 아빠 비서가 그러는데 특임되는 체력이 아니라 다른 걸로 뽑는다며? 안 그래요, 제군들? 체력 단련실의 공기는 쇳가루보다 무겁게 가라앉았다. 최아란의 노골적인 조롱에 몇몇 남군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고 몇몇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이 낄낄거렸다. 강이슬 중사가 턱걸이 기구에서 조용히 내려왔다. 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최아란 소위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최아란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강이슬의 기세에 움찔했지만 이내 가슴을 펴고 그녀를 노려봤다. 어쩔 건데? 내까지 중사가.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방금 하신 말씀. 강이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용광로처럼 뜨거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다. 사과하십시오, 소위님. 사과? 내가 뭘? 틀린 말했어? 최아란이 코웃음을 쳤다. 어디서 감히 중사가 소위한테 사과를 요구해?
이게 군대 물 다 흐려. 707이 벼슬이야? 상관 모독 이전에 강이슬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거리는 불과 한 뼘이었다. 동료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인격 모독입니다. 707 부대 전체를 모욕한 발언입니다. 사과하십시오. 인격? 명예? 최아라는 배를 잡고 웃을듯이 과장되게 웃었다. 푸하. 야, 너 지금 나한테 인격 따지는 거야? 명예. 그거 얼마짜린데? 우리 아빠한테 말하면 내까지 거 명예, 당장이라도 똥칠해줄 수 있어. 그때였다. 체력 단련실 문이 열리고 교관이 들어왔다. 다들 뭐하고 있나? 훈련 안 해. 상황은 어수선하게 정리되었다. 최아라는 두고 보자는 눈빛으로 강이슬을 쏘아보고는 횡하니 단련실을 나가버렸다. 강이슬은 제자리에 선 채 차갑게 식어가는 쇳덩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저녁 강이슬은 동기이자 육군본부 법무실에서 근무하는 박정훈 대위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훈아, 나 이슬이야. 이슬이? 웬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강이슬은 오늘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사격장에서의 모욕, 각계 전투 훈련장에서의 조롱, 그리고 방금 체력 단련실에서 있었던 성희롱까지. 수화기 너머의 박정훈 대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이슬아, 그거 증거 있어? 목격자나 녹음 같은 거. 아니, 그냥 다들 들었지만 누가 나서서 증언해 주겠어. 상대는 최민혁 의원 딸인데. 하, 그 작자 딸이 거기로 갔구나. 박정훈 대위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이슬아, 일단 참아. 아니, 참지 말고. 증거를 모아. 놈들은 분명히 또 그럴 거야. 뱀은 한 번 문 곳을 다시 물거든. 다음번엔 반드시. 증거. 그래. 요즘 훈련할 때 교육용으로 헬멧캠 같은 거 쓰지 않아? 뭐라도 좋아. 녹음기라도 품고 다녀. 다음번에 또 그딴 소리 짓거리면 그때는 내가 참을 이유가 없어. 내가 법적으로 조져줄게. 강이슬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낡은 헬멧을 바라봤다. 그 옆에는 얼마 전 교육용으로 지급된 소형 녹화캠이 있었다. 다음 날 전술 훈련 시간. 공교롭게도 강이슬 중사가 조교로 최아란 소위가 훈련병으로 한 팀이 되었다. 시가지 전투모의 훈련이었다. 최아란 소위. 총구 관리 똑바로 합니다. 아군에게 총구 향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합니까? 강이슬이 엄격하게 지적했다. 실전이었다면 벌써 아군 서너 명은 죽었을 치명적인 실수였다. 아,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왜 나한테만 그래? 최아라는 잔뜩 짜증이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실수가 아닌 강이슬의 지적에만 불만을 품고 있었다. 바로 그때 모의 폭발음과 함께 연막탄이 터졌다. 혼란스러운 상황. 최아란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다가 안전수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총의 안전장치를 푼 채로 이동하려 했다. 위험합니다. 최소위. 안전장치. 강이슬이 다급하게 외치며 그녀의 총을 덮치려던 순간 최아란이 신경질적으로 강이슬을 뿌리쳤다. 저리 비켜. 내까짓 게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중사주제에. 모두가 멈춰섰다. 훈련 교관도 다른 훈련병들도. 방금 그 말은 단순한 짜증이 아니었다. 명백한 하극상이었다. 계급이 아니라 안전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훈련 중지. 강이슬이 단호하게 외쳤다. 그러자 최아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자신의 실수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감히 중사 따위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눈이 뒤집힌 것이다. 최아란이 강이슬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며 악을 썼다. 내가 뭔데 훈련을 중지시켜. 웃기지 마.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군인들 옷 입히는 사람이야. 너 당장 짐 싸게 할 수도 있어. 이 거지 같은 707 출신년아. 정적이 흘렀다. 모두가 최아란의 폭언에 얼어붙었다. 강이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최아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자신의 헬멧에 부착된 깜빡이는 작은 빨간 불빛을 의식했다. 됐다. 동시에 저쪽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말년 병사가 이 기가 막힌 장면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최아란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에이, 거지 같은 707 출신년아. 최아란 소위의 악다구니가 강원도 인제훈련장에 메아리 쳤다.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군인들 옷 입히는 사람이야. 너 당장 짐 싸게 할 수도 있어. 정적.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바람 소리마저 숨을 죽였다. 훈련 교관도 얼어붙은 훈련병들도 감히 이 기막힌 하극상의 현장에서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최아란은 자신의 말이 불러온 파장을 깨닫지 못한 채 분노로 어깨를 들썩이며 씩씩거렸다. 자기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것이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전혀 모르는 어린아이의 발작 그 자체였다. 강이슬 중사는 그저 묵묵히 자신을 향해 삿대질하는 최아란의 일그러진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헬멧 왼쪽 관자놀이 부근에서 조용히 깜빡이는 작은 빨간 불빛을 의식했다. 잡았다. 그녀의 헬멧에 부착된 교육용 녹화캠은 이 모든 모욕과 협박, 그리고 군인의 명예를 짓밟는 하극상의 순간을 먼지 한 톨 빠뜨리지 않고 담아내고 있었다. 다들 뭐하고 서 있어? 훈련 안 해. 훈련. 최아란이 되레 불그락푸르락해진 얼굴로 소리쳤다. 이 어색한 침묵을 깨고 싶은 듯 했다. 그때서야 정신이 든 훈련 교관 김대리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자자, 훈련 중단. 일단 장비 점검한다. 강 중사는 나 좀 보지. 이 사태를 어떻게든 수습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그의 목소리에 묻어났다. 최아란 소위는 씨 하고 욕설을 내뱉더니 강이슬을 한번 쏘아보고는 제멋대로 훈련장을 이탈해버렸다. 강이슬은 천천히 헬멧을 벗었다. 그리고 녹화캠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딸칵. 작은 소리와 함께 빨간 불빛이 꺼졌다. 그녀의 첫 번째 전투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강 중사.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임시 지휘소에서 김대리는 담배만 연신 태우고 있었다. 그는 최민혁 의원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여기서 일이 터지면 자신의 진급은 물론이고 군 생활 자체가 끝장날 수 있었다. 강 중사. 훈련 중에 흥분할 수 있지. 최소위가. 아직 신참이라 뭘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이해해. 군 생활 편하게 하고 싶지 않나? 강 중사도 707에서 고생 많이 했잖아. 이제 좀 편한 데로 가야지. 안 그래? 노골적인 회유였다. 묻으라는 소리였다. 김대리는 힐끔 강이슬의 눈치를 살피며 본론을 꺼냈다. 아까 그 헬멧캠. 그거 교육 자료로 써야 하니까. 메모리 카드 1위 주게. 강이슬의 눈빛이 순간 차가워졌다. 증거를 인멸하려는 첫 번째 시도였다. 교육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하겠다니까. 어서. 김대리가 손을 내밀었다. 강이슬은 그 손을 빤히 쳐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헬멧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헬멧에서 메모리 카드를 뽑는 대신 엉뚱한 예비 배터리 팩을 만지작거렸다. 강 중사? 분실했습니다. 뭐라고?
방금 전술 훈련 중에 분실한 것 같습니다. 최 소위님과의 충돌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김 대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 노련한 특전사 중사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진짜 잃어버린 것인지 도무지 속내를 읽을 수가 없었다. 에이, 이 사람아,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 당장 찾아. 훈련장 전체를 뒤져서라도 찾아. 알겠습니다. 강이슬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경례를 붙이고 지휘소를 나섰다. 그녀의 전투복 주머니 안에는 최아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긴 작은 메모리 카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강이슬은 내무반 한 구석에서 자신의 군용 수첩을 폈다. 그리고 동기이자 육군본부 법무실에 있는 박정훈 대위에게 보낼 짧은 편지를 적기 시작했다. 아니, 편지가 아니었다. 그건 전투보고였다. 그녀는 수첩에 적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작은 휴대용 저장 장치에 낮에 확보한 영상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파일을 더했다. 강 중사님. 그녀가 막 작업을 마쳤을 때 막사 뒤편 흡연 구역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훈련병 중 하나인 이 병장이었다. 그는 낮에 그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중사님, 이거. 이 병장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을 꺼냈다. 제가 낮에 혹시나 해서 그의 스마트폰에는 강이슬의 헬멧 캠과는 다른 각도에서 찍힌 영상이 있었다. 최아란 소위의 일그러진 얼굴, 그녀의 삿대질, 그리고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고 외치는 그 오만한 입모양까지 완벽하게 담겨 있었다. 자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나? 강이슬이 낮게 물었다. 압니다. 하지만 저도 군인입니다. 저런 사람이 장교라는 게 쪽팔려서 그럽니다. 강이슬은 이 병장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고맙다. 이 파일, 나에게 전송해 줄 수 있나? 예, 알겠습니다. 2개의 영상, 2개의 각도,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제 사냥감을 문 악어에게서 벗어날 시간이었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박정훈 대위는 자신의 비좁은 법무실 사무실에서 강이슬이 막사 우편으로 보낸 휴대용 저장 장치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그는 일부러 헤드폰을 꼈다. 이 거지 같은 707 출신년아.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박정훈 대위의 미간이 깊게 패였다.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군인들 옷 입히는 사람이야. 영상이 끝나고 이 병장이 찍은 2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더 먼 거리였지만 현장의 모욕적인 분위기와 최아란의 오만한 태도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정훈 대위는 헤드폰을 벗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식어 있었다. 와, 이건 미쳤네. 그는 단순한 욕설이나 폭언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것은 상관 모욕이자 명예훼손, 그리고 국회의원의 권력을 이용한 협박이었다. 군형법으로도 민간형법으로도 중죄에 해당했다. 그는 즉시 강이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슬아, 나 정훈이다. 영상 잘 봤다. 그래, 이슬아. 이거 단순 폭언이 아니야. 상관 모욕, 명예훼손 모욕. 다 걸 수 있어. 형사, 민사 둘 다. 난 보상 바라는 거 아니야. 정훈아, 사과. 진정한 사과. 그리고 저런 사람은 군복 입을 자격 없어. 수화기 넘어 강이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박정훈은 알았다. 사과? 이슬아, 저쪽은 사과할 생각 없을걸. 널 밟아 죽이려 하겠지. 박정훈 대위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슬아,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은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야.
원고가 되는 거야. 독해져야 해. 알아. 내가 바로 공식 절차에 들어갈게. 군 검찰에 고소장 접수하고 감찰도 요구할 거야. 넌 버텨. 알겠지? 고맙다, 정훈아. 전화를 끄는 박정훈 대위는 즉시 상관 모욕 혐의로 최아란 소위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 같은 시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최민혁 의원의 호화로운 사무실. 최고급 가죽 의자에 파묻힌 그가 불쾌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뭐? 아란이가? 인제에서? 수화기 너머에서는 딸 최아란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사실과 교묘하게 뒤틀려 있었다. 아빠. 나. 어떤 중사년이 나한테. 하극상을 했어. 글쎄 707 출신이라고 신참 소위인 나를 아주 개무시하고 훈련 중에 일부러 망신을 주고. 뭐? 하극상? 그년이 누군데? 강희슬이래. 아빠, 나 이 부대 못 있겠어. 당장 전현. 전현 좀 어떻게 해줘. 최민혁 의원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다. 감히 자신의 금지옥엽 딸을 건드려? 그것도 일개 중사 따위가. 이름이 강희슬이라고. 최민혁은 전화를 끊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다. 지금 당장 육군본부 김장군 연결해. 아니, 내가 직접 하지. 그는 휴대전화 단축키를 눌렀다. 별 3개의 육군 참모 차장이었다. 김장군? 나 최민혁일세. 아니, 별일 아니고. 강원도 인재교육단에 강희슬 중사라고 있다던데. 최민혁 의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우리 아란이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그 강 중사라는 친구가 좀 과하게 군기를 잡는 모양이야. 그래. 아주 꼼꼼하게 좀 알아봐주게. 신참 장교가 기죽으면 쓰나. 전화 한 통.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강희슬 중사를 덮치기 시작했다. 박정훈 대위가 고소장을 군 검찰에 제출한 지 불과 3시간 만이었다. 박정훈 대위의 직속 상관인 법무실장 대령이 그를 호출했다. 박 대위. 네, 법무실장님. 자네. 지금 인재교육단 건으로 고소장 낸 거. 그거 최민혁 의원 따님이라며? 맞습니다. 하지만 법무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과 원칙? 대령이 코웃음을 쳤다. 박 대위, 자네 옷 벗고 싶나? 위에서 난리가 났어. 당장 그 고소장 회수해. 그리고 강희슬 중사 건은 그냥 내부 징계로 조용히 끝내. 최아란 소위가. 뭐 사과하는 선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박 대위. 대령이 책상을 내리쳤다. 이게 다 자네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최민혁 의원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자네뿐만 아니라 그 강희슬 중사. 아예 군 생활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이야. 바로 그때였다. 박정훈 대위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강희슬의 번호였다. 잠시만. 이슬아. 왜 그래? 정훈아. 나. 지금. 강희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나. 지금. 상관 폭행 미수랑 하극상으로. 헌병대에 고소당했어. 뭐? 최아란 소위가. 내가 자기를 때리려고 했다고. 그리고 하극상을 했다고. 날 고소했어. 박정훈 대위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권력의 역습은 그들의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럽고 잔인하게 시작되고 있었다. 단독 특전사 여중사 신임 소위에게 충격적 하극상 파문 속보 알고 보니 국회의원 딸. 707 출신 중사, 권력형 갑질인가.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신문 일면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온통 강희슬 중사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최민혁 의원실에서 흘린 정보는 악마의 편집 그 자체. 기사의 내용은 이러했다. 707 출신임을 벼슬로 아는 여군 강 중사가 신임 최소위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군기 잡기를 자행했다. 훈련 중 최소위의 작은 실수를 꼬투리 잡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으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최소위에게 폭행을 시도했다. 심지어 한 보수 언론사는 최소위가 국회의원 딸인 것을 알고 강 중사가 일부러 접근해 협박을 시도했다는 소설까지 써댔다. 최아란 소위가 악을 쓰며 내뱉었던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는 대목은 강희슬 중사가 최소위에게 내 아빠가 국회의원이면 다냐? 라고 소리친 것으로 완벽하게 뒤바뀌어 있었다. 댓글창은 지옥이 되었다. 역시 707부심 여자가 특전사 가면 저래. 아무리 그래도 신참 소위한테. 계급도 없는 년 국회의원 딸이니까 불쌍하다. 얼마나 시달렸을까. 불과 하룻밤 사이에 피해자 강희슬은 파렴치한 하극 상범이자 권력형 갑질범이 되어 있었다. 이슬아, 괜찮아? 박정훈 대위가 급하게 강희슬이 머무는 용산의 군 숙소를 찾았다. 강희슬은 대기 발령 상태가 되어 인제 훈련장에서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서울로 와 있었다. 강희슬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퀭한 얼굴로 신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게 나래. 정훈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대. 강희슬은 울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명예가 짓밟히는 소리를 온몸으로 듣고 있었다. 인제 훈련장에 있던 동료들은 모두 입을 닫았다. 김대리는 헌병대 조사에서 강 중사가 평소에도 좀 거칠었다. 최소위가 심약해서 오해했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최아란에게 유리한 진술을 했다. 영상을 찍었던 이 병장은 공교롭게도 어제 날짜로 긴급 파견이라는 명목하에 강원도 최전방 GOP로 전출되어 사실상 감금 상태가 되었다. 완벽한 고립. 이것이 최민혁 의원이 구상한 그림이었다. 정훈아, 미안해. 강희슬이 입을 열었다. 너까지 힘들게 해서 그냥 그만할까? 그만? 박정훈 대위의 눈이 이글거렸다. 그만? 이슬아. 여기서 그만두면 우린 그냥 저들이 말하는 그런 년 그런 놈 되는 거야. 그는 강희슬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슬아. 넌 707이야. 넌 강희슬이야. 흙탕물? 흙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게 내 특기라고. 최아란이 그랬지? 그래. 흙탕물에서 기어다니는 게 우리 특기지. 근데 박정훈 대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는 흙탕물 속에서 적의 목을 따. 저들의 목은 법이야. 그리고 여론이야. 내가 딴다. 박정훈 대위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다. 저들이 언론을 썼어. 우리도 언론을 써야 해. 하지만 그냥 뿌리면 안 돼. 결정적 한 방으로. 그는 최아란이 하극상을 벌이는 영상 파일을 가리켰다. 저쪽은 우리가 이 영상 하나만 가진 줄 알 거야. 그래서 악의적 편집이라고 우기고 내가 먼저 폭행을 시도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하지만 놈들은 몰라. 우리가 가진 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박정훈 대위는 다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가 인제 훈련장까지 몰래 다녀오며 강희슬을 동정하는 몇몇 사병들의 도움을 받아 확보한 증거들이 있었다. 바로 최아란 소위가 사격장에서 총알이 아깝다. 사람 죽이던 버릇이라고 모욕하던 순간의 녹취 파일, 그리고 체력 단련실에서 몸만 굴렸나 보내라고 성희롱을 하던 순간을 들었던 목격자들의 익명 진술서였다. 양심 선언을 준비 중인 병사가 있다. 이 병장이 전출 가기 전에 나한테 넘기고 간 원본 영상도 내 손에 있어.
정훈아, 있으라. 군사 재판이 잡힐 거야. 저들은 널 뭉개려고 하겠지. 거기서 이 모든 걸 터뜨리는 거야. 그의 말대로 며칠 뒤 군사법원에서 재판 기일이 통보되었다. 강이슬의 상관 모욕 및 폭행 미수 혐의에 대한 재판이었다. 동시에 최아란의 하극상 혐의도 병합되어 있었다. 최민혁 의원은 자신의 딸이 피해자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러 맞고소 형식의 재판을 밀어붙였다. 첫 재판일, 서울 서초동 군사법원 앞. 최민혁 의원 측이 동원한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 강이슬과 박정훈 대위가 차에서 내리자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다. 강 중사, 하극상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회의원 딸이라서 일부러 협박한 거 맞습니까? 707 출신이라는 게 벼슬입니까? 강이슬은 쏟아지는 질문에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멈춰서서 가장 악의적으로 질문하는 기자의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저는 군인으로서 제 임무를 다했습니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법정안. 최아란 소위는 하얀 환자복 같은 옷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설정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최민혁 의원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아빠, 무서워. 저 사람. 완벽한 피해자의 연기. 악어의 눈물이었다. 재판장이 들어서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강이슬. 상관 폭행 미수 혐의를 인정합니까? 강이슬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등은 707의 그 어떤 훈련 때보다도 꼿꼿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흙탕 속 진짜 싸움이 지금 막 시작되었다. 서울 서초동 군사법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707 여중사 하극상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리는 날. 법원 앞은 이른 아침부터 몰려든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 중사, 하극상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회의원 딸이라서 일부러 협박한 거 맞습니까? 707 출신이라는 게 벼슬입니까?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와 악의적인 질문들. 강이슬 중사는 굳게 입을 닫은 채 동기 박정훈 대위의 호위를 받으며 묵묵히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등은 그 어떤 훈련 때보다도 꼿꼿했다. 반대편. 아빠. 무서워. 최아란 소위가 나타났다. 그런데 그 모습이 가관이었다. 새하얀 환자복 차림에 붕대로 손목을 감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 최민혁 의원의 팔을 붙잡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입원 치료. 최민혁 의원 측이 언론에 흘린 공식 입장이었다. 최 소위님, 심정이 어떠십니까? 강 중사의 처벌을 원하십니까? 기자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최아란에게는 동정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최민혁 의원은 비통한 표정으로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제 딸은 피해자입니다. 군 내부에 그릇된 군기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완벽한 피해자의 연기. 악어의 눈물이었다. 법정안. 재판장이 들어서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군 검찰 측이 먼저 공소 사실을 읊었다. 내용은 언론에 보도된 것과 대동소이했다. 강이슬이 707 출신임을 내세워 신임 장교인 최아란을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며 훈련 중 사소한 실수를 빌미로 폭행을 시도하고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강이슬. 상관 폭행 미수 및 상관 모욕 혐의를 인정합니까? 강이슬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한마디에 법정 안이 술렁였다. 최아란이 어머하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아버지의 품에 더 파고들었다.
검찰 측의 첫 번째 증인으로 인제 훈련장의 교관이었던 김 대리가 나섰다. 그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다. 최민혁 의원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다. 증인, 당시 상황을 설명해 보시죠. 그러니까 훈련 분위기가 좀 험악했습니다. 험악하다니요? 강 중사가 평소에도 좀 거칠었습니다. 707 출신이라 그런지 훈련생들을 강하게 다루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최 소위에게 유독 엄격했습니다. 엄격한 것과 하극상은 다릅니다. 피고인이 최 소위를 폭행하려 했습니까? 김 대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최민혁 의원의 눈치를 살폈다. 폭행이라기보다는 기세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강 중사가 최 소위에게 달려들려는 것을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본 것 같다고요? 아니, 봤습니다. 예, 달려들었습니다. 최 소위가 그날 충격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거짓이었다. 박정훈 대위의 미간이 좁아졌다. 강이슬은 그저 눈을 감았다. 믿었던 동료의 배신이 가슴을 후벼 팠다. 다음은 최아란 소위의 증언 차례였다. 그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울먹이며 입을 열었다. 저는 군인이신 아버지를 존경해서 장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강이슬 중사는 처음부터 저를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미워했습니까? 사격장에서 제가 총을 잘 못 쏘자 총알이 아깝다고 비웃었습니다. 훈련장에서는 기어다니는 게 특기냐며 모두 앞에서 저를 짐승 취급했습니다. 어이가 없었다. 자신이 했던 말을 강이슬이 한 것처럼 교묘하게 뒤바꿔 말하고 있었다. 흐흐. 그리고 체력 단련실에서는 제가 체력이 약하다고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는 식으로 저를 성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강이슬의 눈이 커졌다. 몸만 굴렸나 보네라는 말을 했던 것이 누구인데. 그리고 그날 훈련 중에 제가 작은 실수를 하자 강 중사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면서 제 멱살을 잡고 저를 때리려고 했습니다. 최아라는 격한 감정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숨을 몰아쉬며 쓰러지는 신용을 했다. 최민혁 의원이 알아나 하고 외치며 딸을 부축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충격 폭행 시인이라며 미친 듯이 노트북을 두드렸다. 재판장님, 피고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아란 측 변호사가 외쳤다. 재판장은 어쩔 수 없다는 듯 피해자 안정 후 다음 기일에 재개한다고 선언하려 했다. 그때였다. 재판장님, 이에 있습니다. 박정훈 대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증인의 모든 증언은 위증입니다. 그리고 저희 측은 그 위증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아란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다. 최민혁 의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증거라? 네. 증인 최아란이 법정을 기만하고 피고인 강이슬의 명예를 짓밟는 순간이 담긴 소리 증거입니다. 박정훈 대위는 준비한 녹음 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장님의 허락하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하고자 합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1초 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팽팽하게 당겨졌다. 재판장은 잠시 고민하다 최민혁 의원과 군 검찰 측의 얼굴을 번갈아 살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법원의 의무.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허가합니다. 재생해 보시죠. 박정훈 대위가 노트북을 조작했다.
법정 전체에 스피커가 연결되었다. 첫 번째 파일이었다. 지지직. 잡음이 들리더니 쩌렁쩌렁한 총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제 사격장이었다. 만발. 탄착군이 아예 한 구멍에 다 들어갔어. 교관의 감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뒤이어 아주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다. 저게 뭐 대단하다고. 총알이 아깝네. 최아란의 목소리였다. 즉, 실전에서 사람 죽이던 버릇 아니야. 저렇게 눈에 도끼가 가득해서야.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최아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총알이 아깝다고 비웃었다는 것은 강 중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에이, 이건. 최아란 측 변호사가 당황해서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박정훈 대위는 멈추지 않고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흙먼지 날리는 각계전투 훈련장의 소리였다. 봤나? 저게 바로 707이다. 저게 실전 포복이다. 교관의 흥분한 목소리. 그리고 뒤이어 흙탕물을 뒤집어 쓴 듯 씩씩대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최아란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렇게 흙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게 내 특기냐? 뭐? 찔려? 707은 흙바닥에서 구르는 재주로 뽑나 보지. 저건. 최아란이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다. 짐승 취급을 한 것 또한 강희슬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 기자들의 손가락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최민혁 의원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다. 재판장님. 박정훈 대위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다. 증인 최아란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했던 모욕적인 발언들을 마치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것처럼 완벽하게 뒤바꿔 위증을 했습니다. 그는 증인석의 김대리를 노려봤다. 증인 김대리. 이 목소리 최아란 소위의 목소리가 맞습니까? 증인도 이 발언들을 현장에서 들었습니까? 김대리는 땀을 비오듯 쏟았다. 그는 최민혁 의원을 쳐다봤지만 최 의원은 그를 외면했다. 그건 훈련 중에 사기를 북돋기 위해. 농담으로. 농담이요? 박정훈 대위가 목소리를 높였다. 707 출신 군인에게 사람 죽이던 버릇이라거나 흙바닥에서 구르는 재주라고 모욕하는 것이 농담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장교의 언행입니까? 김대리는 입을 다물었다. 박정훈 대위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재판장님, 지금부터 재생할 파일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심각한 성희롱 발언입니다. 모든 분의 명예를 위해 비공개로 하려 했으나 피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공개합니다. 그는 세 번째 파일을 재생했다. 쇳덩이 부딪히는 소리. 체력 단련실이었다. 많은 남군들의 기합 소리 사이로 최아란의 또렷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다. 몸만 굴렸나 보네. 하긴 우리 아빠 비서가 그러는데 특임대는 체력이 아니라 다른 걸로 뽑는다며. 안 그래요, 제군들? 법정은 얼어붙었다. 다른 걸로 뽑는다는 말에 끔찍한 뉘앙스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기자석에서는 미쳤다. 저게 장교가 할 소리야? 라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최아란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핏기가 완전히 가신 밀랍 인형 같았다. 거짓말. 저건 조작된 거야. 아빠, 저거 조작된 거라고 말해. 최아란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날 뻔하다가 황급히 다시 주저앉으며 울부짖었다. 박정훈 대위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증인 최아란. 그렇다면 지금부터 보실 영상도 조작인지 직접 판단해 보시죠. 영상? 최민혁 의원의 눈이 위험하게 번뜩였다. 그는 영상의 존재는 알지 못했다.
재판장님, 피고인 강희슬의 헬멧에 부착되었던 교육용 녹화캠 영상 원본과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병사가 촬영한 스마트폰 영상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박정훈 대위가 외쳤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법정 중앙의 대형 스크린으로 향했다. 악어의 눈물이 마르고 이제 진실의 붉은 불빛이 켜질 시간이었다. 법정 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빛났다. 첫 번째 영상. 강희슬 중사의 헬멧캠에서 나온 1인칭 시점의 영상이었다. 화면은 격렬하게 흔들렸다. 시가지 전투 훈련. 여기저기서 연막탄이 터지고 교관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총구 관리, 총구 관리. 화면 속 강희슬 중사의 목소리가 누군가에게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경고했다. 최아란 소위, 총구 아군에게 향하지 않습니다. 몇 번째 지적입니까? 아, 알았어요. 왜 나한테만 그래요? 최아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다. 그리고 문제의 순간. 최아란이 안전장치를 풀지 않은 채, 아니, 오히려 안전장치를 푼 채로 이동하려 했다.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이었다. 위험합니다. 최소위. 안전장치. 강희슬의 화면이 급격하게 최아란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강희슬의 손이 최아란의 총을 덮치려는 순간. 저리 비켜. 최아란이 오히려 강희슬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화면이 바닥을 향하며 격렬하게 흔들렸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강희슬의 목소리 내까짓 게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최아란의 목소리. 재판장님. 최아란 측 변호사가 다급하게 외쳤다. 보시다시피 피고인이 증인에게 달려들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증인이 방어적으로 뿌리친 것뿐입니다. 최아란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 사람이 먼저. 최민혁 의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다. 영상만으로는 폭행의 증거가 되기엔 애매했다. 박정훈 대위는 코웃음을 쳤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방어적이었다는 증인의 행동, 그 다음을 보시죠. 박정훈 대위는 재판부에 두 번째 영상을 요청했다. 이 영상은 당시 현장에 있던 이 모 병장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원본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멀리서 두 사람을 모두 잡은 영상이었다. 강희슬 중사가 최아란의 총을 제지하는 모습, 최아란이 강희슬을 밀치는 모습까지는 첫 번째 영상과 비슷했다.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강희슬 중사는 밀쳐진 뒤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단호하게 외쳤다. 안전수칙 위반입니다. 훈련 중지 요청합니다. 그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폭행 미수는커녕 완벽하게 교관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아란 소위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장면이 이어졌다. 내가 뭔데 훈련을 중지시켜. 웃기지 마. 최아란이 강희슬에게 달려들듯이 손가락질하며 악을 썼다.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법정 안의 공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기자들의 셔터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바라봤다.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군인들 옷 입히는 사람이야. 너 당장 짐 싸게 할 수도 있어. 에이. 거지 같은 707 출신년아. 게임은 끝났다. 완벽한 하극상. 완벽한 상관 모욕. 완벽한 권력형 협박. 최아란이 강희슬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모든 죄목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심장에 꽂히는 순간이었다. 아, 저럴 수가.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기자들은 이제 노트북을 두드리는 것을 넘어 아예 카메라를 들고 스크린을 찍기 시작했다. 아니야. 최아란은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공포에 질려 있었다. 저것도 조작이야. 아빠, 아빠, 저거 조작이라고. 말 좀 해봐. 아빠. 그녀는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아버지 최민혁 의원을 바라봤다. 최민혁 의원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딸을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기자석을 노려봤다. 이 영상이 언론에 나가는 순간 자신의 정치 생명도 끝이라는 것을 알았다. 재판장님, 박정훈 대위가 일어섰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강희슬은 피해자입니다. 그녀는 상관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관에게 모욕과 협박 그리고 하극상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707의 명예를 그리고 대한민국 군인의 명예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는 강희슬을 바라봤다. 강희슬은 그제야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재판장이 망치를 들었다. 증거. 명백합니다. 증인 최아란의 위증 혐의가 매우 짙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그는 최아란과 최민혁 의원을 번갈아 보았다. 군 검찰 측에 명령합니다. 증인 최아란을 상관 모욕 및 협박, 명예훼손, 위증 혐의로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수사하고 이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재판장이 강희슬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 강희슬, 무죄. 군인의 명예를 지켜낸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 순간 법정의 모든 문이 열리고 기자들이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 최아란의 비명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그 소리는 진실을 향해 달려나가는 기자들의 발소리에 묻혀버렸다.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다. 아! 최아란의 비명이 서초동 군사법원을 찢을 듯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그 비명은 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굶주려 있던 기자들의 광기 어린 발소리에 순식간에 묻혀버렸다. 특종이다. 비켜. 비켜. 기자들은 법정 문을 부술듯이 밀치고 뛰쳐나갔다. 그들의 손가락은 이미 노트북 자판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속보 707 하극상 사건 충격 반전. 국회의원 딸 최아란 거짓 눈물 단독 영상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최아란 소위 훈련 중 하극상 원본 공개. 심층 몸만 굴렸나 보네. 신임 장교의 엽기적 성희롱. 군 기강 무너졌다. 불과 10분 만이었다. 대한민국 모든 포털 사이트의 메인 화면이 뒤집혔다. 강희슬 중사를 하극상범으로 몰아가던 기사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를 최아란의 만행을 고발하는 기사들이 채웠다. 여론은 무섭게 들끓었다. 마치 용암처럼 억눌렸던 분노가 최민혁 의원과 그의 딸에게로 향했다. 우리가 속을 뻔했다. 강희슬 중사님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게 장교, 저게 국회의원, 당장 끌어내려라. 707 출신한테 흙바닥 끼는 재주라니. 지 아빠는 혓바닥 끼는 재주로 의원 됐나? 법정 안 잿빛이 된 최민혁 의원은 사태를 수습하려 비서실장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다. 막아. 당장 저 영상 못 나가게 막아. 광화문 프레스센터, 언론사 사장들한테 전부 전화 돌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절망적인 목소리만 돌아왔다. 의원님, 늦었습니다. 박정훈 대위. 그자가 법정 증거 제출과 동시에 광화문 언론사 5곳에 원본 영상 전부를 뿌렸습니다. 지금 유튜브와 모든 커뮤니티에 영상이 퍼졌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박정훈 대위는 법정에서 나온 강희슬에게 방한 외투를 MIP 말했다. 이슬아, 법정에서 이기는 건 절반의 승리야. 저들이 다시는 권력으로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여론이 필요했어. 그는 강이슬의 헬멧캠 영상, 이 병장의 스마트폰 영상은 물론 사격장과 체력 단련실의 모욕적인 발언이 담긴 녹취 파일 원본까지 모든 것을 언론에 넘긴 것이었다. 권력으로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최민혁은 자신이 그토록 우습게 여겼던 여론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집어삼켜졌다. 권력의 몰락은 추악하고 빨랐다. 청와대에서는 즉각 유감을 표명했고 여당과 야당 가릴 것 없이 최민혁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 올렸던 국방위원회의 동료 의원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국 영상이 공개된 지 불과 사흘 만. 최민혁 의원은 광화문 프레스센터가 아닌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카메라 앞에 섰다. 한때 수백 명의 기자를 몰고 다니던 그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준비해온 종이를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합니다. 저는 오늘의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하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의 구겨진 자존심을 무자비하게 터뜨렸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권력이라는 황금 벼슬이 그렇게 진흙탕 속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먼저 군사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최아란 소위는 상관 모욕, 명예훼손, 직권남용, 위증 등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피고인 최아란은 재판장의 목소리는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아버의 권력을 사유화하여 위계 질서를 무너뜨렸으며 동료 군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 예. 피고인을 불명예 전역에 처한다. 불명예 전역.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치욕이었다. 또한 위증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실형이었다. 최아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깨에서 소위 계급장이 뜯겨나가는 순간 강이슬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 서울 서초동의 민사법원. 강이슬 중사가 최아란과 최민혁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인격 모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재판이었다. 박정훈 대위는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 그리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군인의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고 최민혁은 딸의 잘못을 덮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는 딸의 범죄보다 더 악랄한 2차 가해입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렸다. 피고 최아란과 그 보호감독 및 권력 남용에 책임이 있는 피고 최민혁은 판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원고 강이슬 중사에게 707 특임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해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라. 또한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고들은 주요 일간지 3곳의 강이슬 중사와 707 부대원들에 대한 사죄 및 정정 보도문을 일주일간 게재해야 한다. 법적, 사회적 사망 선고였다. 사건이 모두 마무리된 어느 맑은 겨울날. 강원도 인제 특수전교육단 연병장. 전 부대원이 도열한 가운데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단상에 섰다. 오늘 우리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군인의 명예를 지켜낸 진정한 군인을 표창하고자 한다.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강이슬 중사. 앞으로. 가장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을 입은 강이슬이 절도 있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가슴에는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자부심이 있었다. 참모총장은 그녀에게 직접 참군인 표창을 수여하며 그녀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강 중사. 미안하네. 그리고
고맙네. 강 중사가 우리 군의 명예를 지켰네. 강이슬이 경례를 붙였다. 충성. 연병장을 가득 메운 박수 소리가 인제의 겨울 하늘을 가득 메웠다. 한때 그녀를 의심했던 동료들은 이제 진심 어린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저 멀리 부대 한쪽 구석에서는 한때 교관이었던 김대리가 견책 처분을 받고 계급장이 강등된 채 묵묵히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다. 권력의 줄을 섰던 자의 비참한 말로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모든 것을 마치고 부대를 나서는 강이슬을 박정훈 대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대위가 아닌 소령 진급이 확정되어 있었다. 이제 좀 웃지 그래. 박정훈이 웃으며 말했다. 강이슬은 말없이 표창장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고맙다 정훈아. 너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 박정훈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내가 버텼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이슬아. 넌 역시 707에서도 여기서도 최고의 군인이야. 강이슬은 더 이상 훈련장의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석양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 달린 중사 계급장과 가슴에 달린 참군인 표창이 그 어떤 황금 벼슬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제복을 입고 온다. 그것이 강이슬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진실이었다.